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빠른 실성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오늘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2월 달부터 지난 이제 1월 달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마무리하고 지금 제 이름 곽유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방송 TV에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방송 3사 이데일리 TV부터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까지 열심히 방송을 또 뛰면서 제 또 유튜브 채널까지 챙기느라고 정말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단연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정말 이 유튜브 채널이 금전적으로 돈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간 좀 재능 기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개인 시간을 쪼개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경제방송에서 저 보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반갑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유리기판 관련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유리기판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제 채널 들어가시면 지금 조회수가 무려 11만 회 정도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무조건 1순위로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 내용들을 제가 또 TV방송에서도 꾸준히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장전에 이데일리 TV에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잠깐 또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그에 따른 또 수혜 종목까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일 제가 MTN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서도 계속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전거래일부터 약간씩 추세가 좀 돌아가는 움직임이 관측이 돼서 제가 전일 이렇게 TV 방송에서도 소개를 도와드렸던 건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전거래일에 확실히 매수 맥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보람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에 시장에서 연초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계속 상반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지금 CES를 기점으로 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기도 했죠. CES에서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2026년도에 유리기판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사와 협의를 거치면서 2027년도, 어차피 내년이 바로 2026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유리기판 양산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슈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오후장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쌤, 아까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맞는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이제 의문점이 또 다시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다른 이 유리기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소폭 2%대에 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이 유리기판을 만들겠다고,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좀 고전을 했었던 부문이 HBM 쪽에서는 여전히 HBM3 퀄테스트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발열을 잡는 기술이 지금 계속 게임 체인저로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액침 냉각 기술이라든지 내지는 그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기술들도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을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이런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주문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은 높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HBM까지 패키징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 제조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을 만드는 곳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고객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고객사가 아니라 기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지금 급부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역할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기 쪽에서 그런 이제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마음 놓고 올라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조금 억제된 그런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관측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 기업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가 기존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급을 해왔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존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오늘은 어차피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브리핑을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보다 간략하게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1위 기업까지 같이 달려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YC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C캠이 오늘 왜 상한가를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YC캠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YC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을 2023년도부터 개발을 완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소재 쪽에서는 이미 YC캠이 기존에 개발을 완료한 그런 이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삼성전자와의 그 소재 쪽에 있어서 협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YC캠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전광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눈에 오늘 시세가 나왔었던 업종 섹터나 테마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테마를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였죠. 그런데 오후장 기점으로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오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시세가 13%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찾으시나요? 여전히 포털에서 찾으시나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포털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검색해서 찾지 않습니다. 자, 이 증시 전광판에서 유리기판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쫙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기능도 알려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에 종목 키워드 검색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유리기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 증시 전광판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중에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빨리빨리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체험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구독하시고 나중에 무료 체험 제가 도와드릴 때 한번 신청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YC캠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흐름 어땠는지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YC캠을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YC캠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C캠의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마스킹용 관련된 포토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및 공급 개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로 YC캠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기업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들어왔는지 또 어떤 테마로 엮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도 한번 내려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2월 6일이잖아요. 2월 6일 이슈가 이렇게 빠르게 이슈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C캠 관련돼서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YC캠 오늘 차트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나요? 26주 신고가. 거기다가 차트 저는 잘 못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차트 점수만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왔나요? 95점입니다. 그도 그렇게 오늘 구간에서 흐름이요. 이거는 이제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구간에서는 이 차트 흐름이 정배열, 5일선, 20일선, 60일선으로 지금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YC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YC캠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존에 제 영상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기존에 영상 올렸을 때 바로 이때였었죠. 1월 20일. 네. 요때 이제 윗꼬리를 난 양봉 캔들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제가 단기 고점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은요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단기 고점에서 악성 매물들을 터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한번 나와줬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흐름 보실 분들은 5일선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어차피 여기서 매물 한번 소화한 다음에 다시 눌림목 이후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그렇게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특히나 이 윗꼬리 구간을 빼고 보면요 바로 1월달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전 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29,000원 구간, 여전히 29,000원 구간을 1차적으로 목표로 보실 수 있고요. 어차피 제가 계속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브리핑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 채널 구독하시고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YC캠 다음으로 상승률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죠. 퓨롭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롭틱스 제가 브리핑 드리기에 앞서서 꼭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조회수 11만짜리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랄게요. 이 퓨롭틱스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TGV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GV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HB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서 그 한미반도체 TC 본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미세 홀을 뚫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리기판에도 미세한 홀을 뚫어서 전극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장비가 이 TGV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유리기판에 균열이 가지 않게 가공을 해야 되고 높은 정밀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정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엔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LPKF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의 장비 회사보다도 훨씬 더 수율과 스펙이 우위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GV 장비를 SKC의 앱솔릭스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퓨롭틱스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리기판 메이커사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 전극 공정의 수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이 퓨롭틱스의 장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설비 투자가 1, 2년 정도 선행되는 점을 돌이켜봤을 때 아마 올해와 내년이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 사이의 동향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도 이 유리기판 시장이 더더욱 빨리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 퓨롭틱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퓨롭틱스도 같이 함께 분석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퓨롭틱스도 보시면 원래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부터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국내 최초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뭐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내 최초로 유리관통 전극, 이 TGV 장비를 출하하면서 유리기판 테마주로 엮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TGV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온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기관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메이저 수급인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대거 매수세에 나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는요,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에서 차트 점수가 대체로 많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90점이 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대거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계속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테마가 유리기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목표가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그런 장비 관련주 중에서는 퓨롭틱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연 1등 대장주로 봐도 무방한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퓨롭틱스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쌤 2등 기업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향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 1등 기업을 꼽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퓨롭틱스는 아직까지는 삼성 그룹 쪽보다는 SKC 쪽에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쪽에서 일단 TGV 쪽에서는 장비가 압도적으로 퓨롭틱스가 수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TGV 장비 기업들 중에서 퓨롭틱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세가 한번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라도 꾹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기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위 기업은요,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캠트로닉스예요. 왜냐? 자,
화면 보시다시피 삼성전기가 지금 어디랑 유리기판 동맹을 맺는다고 했죠? 제가 앞서서 이 필옵틱스의 경쟁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이 독일의 LPKF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독일의 LPKF라는 기업과 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캠트로닉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같이 함께 동맹을 맺는다는 이런 이슈가 작년 상반기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기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협력사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제가 1위 기업으로 꼽아봤고요.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해온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캠트로닉스가 원래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각 공정을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유지를 해오면서 이 후공정 에칭 프로세스 물량을 도맡아서 진행한 그런 이력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OLED 시각 공정에서의 또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TTV 컨트롤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총 두께 편차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코어 역할을 하는 글라스의 평탄도가 잡히지 않게 되면 그 적층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가 이 TTV 공정 기술로 그런 관련된 평탄화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미세 홀을 뚫는 그런 이제 TGV 기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필옵틱스보다는 좀 살짝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 개선이 되게 된다면 필옵틱스와 TGV 장비 쪽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캠트로닉스도 같이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보조 프로그램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공정 에칭 프로세스 물량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차트 점수 역시나 90점을 넘겼습니다. 95점 나왔고요.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또 26주 신고가 움직임이 나온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작년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냐면요, 원래는 이제 3만 원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내내 주가가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V자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배열, 지금 현재 구간이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세가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27,000원 구간대까지 일단은 흐름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24,000원이 종가 구간이니까 대략적으로 3,000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7,000원 다음 구간은 어디죠? 27,000원 다음 구간은 3만원 구간으로 레벨업해서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또 1차적인 구간대 올라오게 된다면 또다시 유리기판 관련돼서 브리핑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지금 너무 흐름 좋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